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보합선, 우리 야간 선물은 0.45포인트 올라서 355.7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날이었는데, 자, 한 달 동안 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시끄럽게 시장이 움직였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아닐까. 예,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 나올 것처럼 했지만 까보니까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건 없이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나왔고, 그마저도 틀만 잡는 수준으로. 그래서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5월달에 2차 세미나를 통해서 또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상반기 중에 완료 짓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공개된 이 세미나 자료들 나오면서 아침부터 이제 떨어졌죠.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격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기대 예상하는 것과 반대로 엄청 거의 초기화된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연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진 않았다. 근데 이게 5월로 연기됐구나. 그럼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니죠. 재료가 일정이 연기된 것뿐이지.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도 꼬리를 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다 초기화되는 뒤집어지는 내용이라면 시장 기대에 아예 충족하지 못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가거나 그런 정도가 그런 정도였다면 오늘 완전히 쏟아지는 거래가 나왔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실망스러웠지만 오늘만 그런 거다.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여전하고 딜레이만 됐다. 언제로? 5월달에 2차 세미나로, 그다음에 6월달에 상반기에 이제 확정 짓는 것으로. 6월달이 되면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도 변화가 생기죠. 이제 다시 재개를 할 것인가, 7월부터. 무차익 공매도의 해결 방법은 마련이 됐을까?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6월 상반기 이제 마지막 쪽 되면 많은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시일이 미뤄져서 재료를 죽이진 않고, 나중에 또 5월 달이 다가오는 한 달 전쯤 되면은 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끌시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좀 더 약해졌겠죠, 아무래도. 일단 틀이 이미 나왔으니까. 어쨌든 9시 30분 금융위 세미나가 열리면서 이 내용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미 사전에 자료가 어느 정도 9시 때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많았고요. 실망감이 우세긴 한데 충격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중요 결정을 상반기로 미뤘고, 세제 지원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으로 이런 방안들로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이를 또 잘 이행한 경우 표창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일단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5월에 2차 세미나 이후에 6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틀만 나온 상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적 실망감으로 밸류업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죠. 오늘 KB금융이 5% 하락했고, 기아가 3.2 하락했고, 하나금융 지주가 5.9 하락, 삼성물산 4.8, 한화 4.0, 삼성생명 3.5, LG 7.4, 현대백화점 5.2, 롯데지주 5.5, 삼성증권 3.9, 롯데쇼핑 5.0, LS 5.7, SK 6.7, CJ 5.9, 이런 것들 있죠. 좀 많은 차익이 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깰 정도로 무너지고 충격을 줬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는 죽지 않았다. 다만 연기됐을 뿐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하자면, 1월 24일부터 예고해가지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상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메시지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했던 그 시장의 기대감은 싹 사라졌다라는 거. 2월 26일 그까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냥 틀만 잡아둔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확정 짓고 실망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연기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만 발생.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서 추가 세부 발표하고 상반기 확정 추진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결정한 것처럼 해놓고 한 달 동안 개괄적인 것만 이제 정해놨다라는 거. 어쨌든 오늘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함께 보신 분들, 하신 분들,
이 내용을 뭐 하루 종일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뭐 선물에 대해서 현재 스위칭을 결정한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야 이게 뭐야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수급 외국인들이 2,300억 매수였고, 물론 뭐 콜옵션 매도는 해치 성향으로 뭐 36억 매도가 나왔긴 하지만 선물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상방 포지션이 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재미는 못 봤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외국인들은 평가 손실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손실은 아니어도 또 포지션 상방에서 좀 밀려 있죠. 제가 평단가가 대략 356대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56대에서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투자가 356대에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 2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크게 변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수익 잡혔다가 손실됐다가 수익 잡혔다가 손실됐다가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일봉, 우음봉을 끼고 있는 요 시기 동안 계속 반복했죠. 요 공간 동안에. 결국에는 그 어느 쪽으로도 수익을 크게 본 투자 주체는 없고요. 손실을 키운 투자 주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기가 한 이제 12거래일 남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만여의 날까지. 그래서 수급 자체도 외국인들 선물에 대해서는 스위칭 결정하지 않았고요. 기존 상방 포지션을 하방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선물 미결을 늘린 상태죠. 최근에 미결이 2월달 동안 계속 늘었잖아요. 2월 되고 나서 보시면 미결 여기 두껍게 해서 놓고 보시면 색 설정 뭐 빨간색으로 볼까요? 한 5포인트로 해가지고 놓고 보면은 자 2월 동안 지금 계속 올라왔죠. 미결이 보시다시피 2월 5일부터 일봉 하루하루 지금까지 미결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29만 계약까지 넘어갔습니다. 1월 달에는 이제 미결 줄였고 2월 됐으니까 2월 돼서는 미결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많이 늘었고,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 미결을 늘린 거죠. 뭐 다른 쪽으로는 이제 매도 미결이 늘어난 금융투자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합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미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몫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3월 만기 때 외국인들의 매수 미결 늘어난 거는 이제 승부를 보지 않고 롤오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뭐 12거래 남았는데, 물론 12거래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승부가 나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빌빌대고 있다. 외국인들이 또 손실 전환됐다.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막 빠르게 롤오버 전환되는 뭐 매도로 갑자기 확 늘리는 실망감에 매도를 확 늘릴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 매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번 3월에 승부를 낼지 아니면 넘기고 6월 달로 갈지는 모르겠다라는 건데, 확률적으로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롤오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만기로 이제 포지션을 2월 한다라는 생각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시기가 이제 밸류업 연기랑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그렇게도 좀 봐주고, 아직은 롤오버 거래는 없습니다. 스프레드 거래가 지금은 활발할 때는 아니고 10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와서 7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스프레드 거래가 확확 늘어납니다. 스프레드가 좀 더 올라야 돼요. 예, 지금 스프레드가 기준 이론 스프레드보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1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 좀 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거래가 나올 때 언제부터 늘어나는지 잘 보면서 이제 파악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롤오버를 어떻게 할지 외국인들 지금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상방 포지션에 대한 힘은 3월 만기까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번에 승부를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즉 만기를 6월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의 힘을 굳이 막 무리해서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융투자의 하방 포지션 살리기가 나오기가 더 쉬운 구조로 진행될 수 있죠. 외국인들이 상방 힘을 안 쓰면, 줄이면 왜 금융투자는 하방으로 수익을 내는 쪽으로 힘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추가적인 실망 물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 차트로 보면은 제가 오늘 뭐 파생반에도 저항대를 말씀드리고 뭐 지지대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뭐 지지 받을 자리에서 지지 받고 장중에 저항 받을 자리에서 다 저항 받았어요. 근데 이 종합적으로 이제 오음봉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가다가 막힌 거죠. 예. 전일 금요일 고점이 이제 쌍고점으로 또 인식될 수 있는 자리를 찍고 막혔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요 2월 1일 2일봉이 살아 있으니까 추세는 이어지는 건데, 강한 추세가 깨진 거죠. 여기 요 라인
밑에서 올라오는 강하고 빠른 추세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위에서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전체 추세는 이어지는 게 제가 여기 깨지 않는 이상 크게 돌아설 일은 아직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중심 라인 여기 피보나치 618자리 정도, 그래서 350선 조금 이탈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본 조정으로도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를 깨기 시작하면, 이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출현하기가 쉬운 거죠. 좀 무서워집니다. 그 뒤로는 320대까지 열려버려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침범하지는 않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나스닥이 그냥 뭐 진짜 오늘 밤 사이에도 뭐 미친 듯이 날아간다면은 뭐 갭 띄워가지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PC 물가지수 앞두고 뭐 GDP 28일, 29일 PC 앞두고 뭐 그렇게 지금 오버할 만한 땐가 싶긴 하네요. 오히려 오버하면은 더 무서워지죠. PC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뭐 쓸데없이 기대감만 키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일단 풋옵션들, 엔비디아에 걸린 풋옵션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3월 만기까지 이제 피크를 찍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꺾여야 꺾인 거니까. 뭐 당장이라도 오늘 꺾일 수도 있겠지만, 뭐 공정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혼자 독과점 하는 건 아니냐, 공정위에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뭐 차익 실현이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추세를 인정하고 수급도 인정하고, 수급이 워낙 강하니까요. 나오면 갑자기 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뭐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현재 흐름에 맡기고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든 나스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약해지고 금융투자의 포지션 살리기가 더 나오기 쉬운 구조가 됐고요. 당장 반전 가능한 중요 일정이 이제 29일 PC 물가지수 발표인데, 이거는 일단 결과 나오면 판단을 해야 되는데, CPI와 PPI가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을 그때 나스닥이 흔들렸던 때 두 번의 음봉 구간을 줬었죠. CPI와 PPI를 통해서 여기 하락과 여기 하락, 두 번의 하락을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PC인데, CPI와 P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PC도 높게 나오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스닥 시장 반응은 단순 숫자와 또 다른 모습이 출현할 가능성도 또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시장 스위칭을 지금 포지션 2월 롤오버를 하냐 마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만기까지 다가오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하루에 5천억에서 1조 원 매도를 넘기 시작하면 롤오버가 아니라 스위칭으로 간다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스프레드 거래가 낮은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다음 마감 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로 이제 넘어와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날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침에는 개인들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콜옵션을 좀 물타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5만 계약까지 늘리다가 중간에는 약간 반등 나오면서 양매수로 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이 추정 범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시 15분 347.5에서 360, 그 다음에 10시 56분 350에서 60, 11시 56분부터 352.5에서 360까지 이제 범위를 축소시켜서 계속 그대로 흘러 들어왔고, 여기를 이제 구분해서 요 밑으로는 중간값 356.2나 3 정도 되죠. 그래서 오늘 계속 그 자리에서 놀았죠. 오늘 356.23, 요게 지금 선물이긴 하지만 베이시스가 장중에 거의 0 정도였기 때문에 편의상 코스피 200으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본 거예요. 요 정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가 중간값 정도 되니까 범위.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 롱이고 올라가면 숏이고 막 이런 박스였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고 개인들이 양매수를 하니까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엔 내려가다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관망하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관망하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항 라인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지 라인 봐드렸고요. 저항 라인, 지지 라인, 오늘 요 세 가지 저항과 요 지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고자리를 콕 찍은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간에는 아침에 좀 빠르게 내려가긴 했지만 반등도 좀 제법 셌지만 어쨌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파생반 글 한번 복기를 쭉 해보시고요. 시간대별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개인들이 360 콜옵션 집중이 됐고 오늘 352.5 풋옵션에도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죠. 개인들이 저 자리를 사면 나머지 금융투자나 외국인은 어쨌든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 중요한 이 추정 범위에 여기 끝자락이 이제 정해졌고요. 중간가 비슷하게 끝났고 조금 아래로 끝난 것은 뭐 수급에 따른 약간의 변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제 싸움은 사실 요거랑 또 무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 결제 싸움으로 가서 이제 동시호가 때는 340 이거 356.3 오타네요. 356.3에서 동시호가 진입했고 355.48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355 콜옵션과 357.5 풋옵션 싸움이 됐고요. 355 콜옵션은 동시호가 1.11로 들어가서 0.48로 반토막도 더 난 마감을 보였고요. 357.5 풋옵션은 마지막에 코스피 200이 쭉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음봉 나왔던 거 마지막 분봉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삼성전자 200원 떨어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4에서 동시호가 들어가서 2.02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추정 결과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이 8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가 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이제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베팅이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양매수 상방 쪽에 치중된 양매수였기 때문에 약간 눌리면서 가만히 있어라 베팅을 한 금융투자가 유리했다.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파생반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 좀 제가 인상 깊은 그 수익 인증이 있죠. 오늘 우리 할 수 있다님께서 오늘 달리셨습니다. 할 수 있다님께서 장중에 여러 번이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시면서 처음에 이제 500만 원으로 수익 시작했다가 뭐 1,200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 4,200만 원대까지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님 오늘 어디까지 가나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후 2시에 이렇게 올려드렸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님의 수익은 오늘 4,300만 원 정도를 보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연봉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파생 상품에서는 이렇게 하루에도 충분히 이렇게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장, 지지와 저항이 너무 잘 맞는 장,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좀 쌓이신 분들의 힘 딱 만나면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연봉을 하루에도 이제 벌 수 있는 게 또 파생 시장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선물 옵션 시장의 이제 매력이죠.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도 보시면 131만 원, 600만 원, 150만 원, 56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요거를 이제 따로 떼내서 이렇게 4,300만 원, 55만 원, 240만 원, 600만 원, 560만 원, 148만 원, 131만 원 모두 축하드리고요.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식반에서도 이건 파생반이고 주식반에서도 오늘 에코프로머티는 그냥 뭐 약수익 마감이든 본전 마감이든 했고요. 성화이텍이 그동안에 제가 9,400에서 9,000원 정도까지 모으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난주 해가지고 그 매직 기간 끝나고 나서 오늘 잠깐 뭐 출렁이다가 날라갔죠. 그래서 오늘 1,600에서 이제 종가를 이루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먹고 재매집을 하는 종목이었어요. 여기서 먹고 나서 재매집을 하는데 이제 9,400에서 9,000까지 매집하자. 그래서 요 구간을 이제 모을 수 있었고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출렁임에 따라 잠깐 흔들렸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200 이상 익절 말씀드렸는데 오늘 1990까지 갔고 1600에 끝났네요.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현금화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 정도 내지 14%까지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15%까지도 있네요. 그래서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현금은 다시 또 추스려 가지고 제가 또 다른 좋은 종목 매집을 하든가 단타를 하든가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지지를 보자라는 말씀인데요. 이 지지가 뚫리면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계속 힘을 못 쓰고 뭐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뭐 시장에 뭐 별다른 문제, 뭐 실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계속 지금 위협적입니다. 지금 오늘 725 라인을 한번 깼다가
결국에는 종가로는 지켜냈지만 위에가 너무 많이 막혀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세 가지 저항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750, 752 저항대 지난번에 계속 실패했던 거 1월 8일 이후로 종가 형성 거기 돌파해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740, 742 막혔죠. 그다음 떨어지니까 725, 727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형태인데 오늘 약간 밑에 초반에 밀렸죠. 그래서 여기 뚫리기 시작하면은 공간이 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협적이고 빨리 다시 올라와 줘야 시장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코스닥은 중간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알테오젠이 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렸던 거는 뭐 메디톡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봉으로 보면은 뭐 작아요. 예, 분봉으로나 보니까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거칠어 보이지 실제로 보면은 큰 범위로 움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부분은 메디톡스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3일 연속 엄청나게 많이 폭등해서 달렸는데 알테오젠이 뭐 돈 들어올 거 있어가지고 지금 달렸지만 요게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코스닥이 다른 걸로 이제 받아주지 않는 이상 뭐 에코프로 BM이나 HLB나 뭐 다른 쪽으로 오늘 엔캠하고 알테오젠이 끌어올린 거잖아요. 거의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받아주지 않는 이상 알테오젠에 좀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좀 시총이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8조 3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코스닥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 0.76의 시장 베이시스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이거 오늘 백어데이션으로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거 수정을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론 베이시스가 현재 0. 잠시만 제가 지금 요거를 적어 놓은 거를 닫아 놨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지금 파악하는 거는 백어데이션이 며칠 연속 이어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65입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0.65고 그다음에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0.23으로 백어데이션으로 끝났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백어데이션으로 한 이틀 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왔다가 정상됐다가 다시 또 백어데이션 시도했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뭐 한참 동안 뭐 누적 연속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뭐 괜찮게 넘어갈 수 있는데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점점.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 외국인 선물은 오늘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었고요. 환매수가 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천억대 매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이제 12월 15일 이후에 2조 7천억대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2월 들어서는 4조 7천억의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2월 들어 선물 비결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함께 계속 상승을 했고요.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와 함께 계속 비결이 상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베팅이 더 강화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매수가, 그러니까 포지션 진입가와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투자 주체 모두 큰 수익을 보지도 않고 큰 손실을 보지도 않은 상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요. 달러 선물은 금요일 827억 순매수에 오늘도 1756억 매수로 중립에서 약간 약상방 포지션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요. 투시는 이제 종가의 선물 매도가 2,400억 나왔는데 금요일에도 종가 매도 1,000억 정도 있었죠. 2일 연속 종가 매도입니다. 금요일에 매도했던 거는 수익이 났을 거고 오늘도 종가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것도 신규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주황색 바가 좀 밑으로 내려왔죠. 이제 신규 매도가 좀 잡혔고요. 종가에 2,400억 정도 신규 매도. 그래서 투시는 또 내일도 하방 베팅을 했으나 투시는 지금까지 계속 보아하니 매수 쪽도 쌓아놓고 매도 쪽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매수 베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사실은 뭐 옵션으로 치면 그런 거죠. 누군가는 매수, 누군가는 매도. 누군가 이겨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투신도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28일에 이제 미국 GDP 발표 있고요. 그다음 29일 PCE 발표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이번 달은 요렇게 두 가지 중요한 일정만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26일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렇게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좀 지나갔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미국은 이제 3월 내마녀의 날 3월 15일 우리랑 좀 붙어 있습니다. 3월 14, 15. 그래서 약 3주 정도 남기고 서서히 포지션 청산 싸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걸린 풋옵션들 엄청 자금이 큽니다. 그다음 나스닥에 걸린 선물 매도 또한 엄청 크죠. 이런 포지션들을 잡아먹는 청산 거래
가 이런 것들의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매수 포지션, 상승 포지션인데 그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돈을 챙겨서 이 매도 포지션 자금을 잡아먹으려면 만기 결제 싸움으로 가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쨌든 매수로 청산을 해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매수가 나오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떨어뜨리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흔들리는 장을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 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빠짐없이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